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20번 문제를 할 건데요. 왜 우리가 수능 영어를 평가절하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수능 영어를 평가절하하신다면 미국의 토플 시험이나 영국의 IELTS 시험도 평가절하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수능 영어는 가장 최신 유형의 이 두 문제를, 다시 말해 외국 시험이죠. 이 부분에서 아카데믹한 부분을 일부 차용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욕하신다면 이 둘 다도 욕하셔야 돼요. 학력고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독해 그 자체로 들어가는 문제를 만든 게 수능 영어의 하나의 커다란 진보라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물론 더 좋은 영어 평가 시스템이 나올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가장 앞서 있고 적절한 영어 평가 시스템이에요. 시험의 기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시험의 기조가 뭐냐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수능 영어를 논리의 문제라고 말하는 영어 강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시고요. 수능 영어의 가장 기본은 토플과 토익의 IELTS 같은 문제들의 뭐라고 했죠? 바로 수월성을 따지는 문제였어요. 수월성이라는 건 뭡니까? 빠르게 독해를 할 수 있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능력이 본질이에요. 이거를 체크하는 게 그 대상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논리가 부과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맞춘다든지 빈칸 넣는다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능 영어를 논리로 격화시키는 영어 강사들이 많은 이유는 빠르게, 다시 말하면 본질이죠. 근본적인 영어의 수월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판단한 영어 강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은 이 영어의 문제를 논리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논리만 따진다면 국어로서 충분히 논리를 풀어볼 수 있어요. 비문학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영어에서 구태여 논리를 영어로 추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가적인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그 근본적 목적보다 수월성이에요. 빠르게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영어의 수월성은 논리가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빨리 읽는다고 제가 논리가 뛰어나단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빨리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글을 잘 읽는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 보고 자, 쟤는 논리가 뛰어나구나 라고 말하지 않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속지 마시고 독해 그 자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걸 필자가 주장하는 바라니까 논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읽고 나서 빠르게 읽고 나서 답을 고르면 되는 건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빨리 읽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독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 수월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들에게 논리를 세워서 주제문을 잡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죠. 물론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죠. 일부 맞기도 하지만 그런 형태로 가는 건 본질을 벗어난 껍데기. 다시 말하면 논리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보도록 할까요 한번. 자, 이게 그러나가 들어갔으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D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게 뭐죠? 논리라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One of the greatest threats, 가장 큰 위협. Accumulation knowledge, 지식의 가장 큰 위협은 지금 뭐다? 소셜미디어에서 발견되고 있다. 아, 소셜미디어가 문제구나. 소셜미디어가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운영할 때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디지털 창작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회차별 조축을 해야 된다. 광범위한 정보의 학습 저주를 힘써야 된다. 광범위한 지식을 추적하게 다양한 유통을 촉진해야 된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때요? 뭐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될 수도 있고 하고, 뒤에 더 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 좋은 방법이 분명 아니에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월성이라고 했습니다. Truth is essential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knowledge as it serves as foundation upon which reliable and accurate understanding is built. 진실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progress, 진보와 development, 발달의 본질이죠. 지식의 발달의 본질이에요. 지식이 진보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파운데이션, 기초로서 도움이 되겠죠. 서브를 해줘요. 기초로서. 그 기초 위에서 신뢰와 정확한 언더스탠딩, 이해가 구축되겠죠. However, 그러나 가장 큰 위협, 이러한 지식의 accumulation, 축적, 지식 축적의 가장 큰 위협은 지금 어디서 발견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발견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As a social media become a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for millions, its unregulated nature allows misinformation to spread rapidly. 자, 사회적 소셜 미디어가 제1의 정보원,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는 정보원이기에 그것에 통제가 되지 않는, 규제되지 않는 그 특성은, 본질은 잘못된 정보를 spread rapidly, 빠르게 퍼져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Social media users may unknowingly participate in creating and circulating misinformation, which can influence elections and cause violence and create widespread panic, as seen in various global instances. 자,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들은 그러므로 알지도 못하고, 부지불식 가능한 거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도 있겠죠. 만들고 유통시키는데 잘못된 정보를. 그것이 결국엔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렉션, 선거나 또는 폭력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요. 폭넓은 그러한 패닉을 야기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 다양한 글로벌한 사건에서 볼 수 있었어요. 보아진 그대로인 거예요. As creators, consumers, it is our responsibility to take on a greater role in enhancement in the fact-checking protocol in order to ensure the accuracy. 자, 그러므로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겠죠. 크리에이터나 또는 소비자, 만드는 사람이나 또는 소비자로서 그것은 우리의 responsibility, 책임인 거예요. 바로 떠맡는 거죠. 더 큰 역할을, 뭐를 개선하는데, 팩트 체크하는 프로토콜을 개선하는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는 건데 결국에 accuracy,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It is critical that the participants safeguard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supporting more informed and rational public community. 중요한 것은 critical,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뭘 지키는 겁니까? 신뢰성, 정보의 신뢰성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뭘 서포트 해주는 겁니까? 좀 더 정보의 기초를 둔 합리적인 공공 커뮤니티를 서포트 해주는 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결국에 3번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힘써야 된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읽어봤어요. 지금 영어로 공부하는 분들 중에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성인입니다. 물론 제 강의는 해외에서도 듣고 있으니까 영국의 이민간분들 또는 유학생들도 듣고 있고요. 또 미국의 유학생들도 듣고 있는데요. 이 성인들의 경우에 이 수능 영어라고 하면은 저는 고3이 아닌데요라는 얘기를 해요. 가끔씩 보면.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험 영어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수능 영어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성인 영어예요. 왜 성인 영어죠? 이거 전부 다 논문이나 아니면 책, 초등학생이 보는 책들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뉴스, 기사, 리포트, 기타 등등등 또는 소설, 철학, 다양한 분야에서 뽑아내거든요. 여러분 논문이 초등학생이 보는 거 아니거든요. 성인들이 보는 책들이에요. 단지 이것을 문제로 만들었다인 거예요. 문제로. 그럼 여러분들은 수능 영어를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지문은 분명 사회 이슈예요. 이러한 소셜 이슈들을 다루는 이 지문들을 보면 당연히 사회에 대한 현재 자각적인 문제들, 기타 등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이거 성인입니까? 당연히 성인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거에서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한 발짝 더 들어가 본다면, 물론 영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정보를 알아들었잖아요. 이런 이슈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런 이슈들에게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저는 이 생각에 약간 반대해요. 반대한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생각하기에 잘못된 정보는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럼 분명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없앤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야 이거는 가짜라고 확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누가 재단한 거죠? 결국에 힘 있는 사람이 재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저는 그 가짜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자생적으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이라는 게 반드시 적용하죠. 근데 부작용이라는 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을 수 없어요. 완벽함을 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식인들이. 그러나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를 표명하면서 나왔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 뭡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완벽한 사회, 유토피아를 생각했으나 결국엔 끔찍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누구의 입을 틀어막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그럼 완벽한 겁니까? 당연히 자본주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죠. 프리스피치는 거의 무한대로 좀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어떻게 무한대로 하냐. 그러면 인간 혐오 발음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시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텔레그램에 관한 이야기예요. 텔레그램. 여러분 텔레그램 하시는 분이 있죠? 텔레그램을 만들었던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으로서 망명했어요. 프랑스로 망명했죠. 근데 프랑스에서 이 사람을 구속했어요. 왜 구속했죠? 텔레그램이 알다시피 엠번방처럼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걸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방치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러시아에서 이 사람 왜 망명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러시아는 통제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네이버톡을 주로 이용하잖아요. 카카오톡 가장 많이 이용하죠. 근데 이거를 정부가 이거를 검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론의 자유가 무서워지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텔레그램이라는 해킹할 수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러시아 사람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전 세계에 나쁜 놈, 다시 말하면 마약하는 놈도 쓰고요. 정치범도 쓰고요. 또 야권도 쓰고요. 그리고 야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독재 항제하는 그러한 훌륭한 분들도 이걸 써요. 그러니까 마약범도 이 안에 있고 그리고 나쁜 놈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텔레그램을 프랑스가 말했듯이 그렇게 방치했을까 너는 혼나야 돼 라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다 검열할 수밖에 없어요. 검열이 가능한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러시아에서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당연히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독재와 비슷한 나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미국도 검열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서 밝혀냈죠. 스노든이 모든 그런 것들을 미국이 검열하려고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났거든요. 물론 스노든은 망명을 했죠. 그걸 밝히고 나서 본인이 NSA에서 했던 거니까 프로그램을 짰던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 사회도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구라도 권력자는 자기가 뭔가를 다 알고 싶어하고 통치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욕구도 있는 거예요. 자유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부작용은 있다 하더라도 자정 기능을 더 키우는 게 낫지. 이렇게 이건 좋은 말이죠. 좀 이렇게 좀 향상을 시켜서 팩트체크 하자.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서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그럴 때 당시에 텔레그램을 러시아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되게 야권 정치인들을 그걸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하면서 처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는 거의 무한대로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계속 해야겠죠.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누군가 완벽하다라고 만들어낸 순간 거꾸로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A라는 대통령이 뽑혔다가 B라는 대통령이 됐어요. A는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몇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이거를 이제는 검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벌을 합니다. 프랑스처럼 처벌했어요. 그럼 B라는 독재자가 나타났어요. 이 독재자는 이거와 똑같은 기법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몰아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것과 이 사람이 했던 거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사실은 자기 해석에 마음대로 말을 붙여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사람을 현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재자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언론은 자정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거의 무한대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회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자기 생활에 관한 어떤 지식도 쌓고 여러 가지 있겠죠. 하여튼 쓸데없는 좀 빠졌는데요. 수능 영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영어 테스트, 아카데믹한 테스트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문제는 맞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어떤 영어도 그런 문제를 만든 시험은 없어요. 토플이든 IELTS든 결국에 외국인들이 영어를 보는 시험들이거든요.